주식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11편 버림받은 테슬라 편입니다. TV를 보시면 종종 자동차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전통 자동차 시장을 잠식하면서 전통 미디어 회사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미디어에 버림받은 테슬라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테슬라 주가가 급락할 때 CNBC 등에 나와서 테슬라 목표가 $19를 주장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언론, 특히 전통 미디어에 휘둘리지 않고 회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최종 투자 판단은 반드시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기업과 미디어 관계, 미디어에 버림받은 테슬라, 매우 건강한 3분기 판매량, 3분기 판매량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 기업과 미디어 관계입니다. 전통 미디어 수익원은 대부분 기업 광고입니다. 미디어와 기업은 공생관계입니다. 기업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은 미디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다나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광고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놓고 미디어로부터 버림을 받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만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매년 20조 원 광고를 디지털 광고에만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다나 테슬라는 결국 악재는 부각되고 호재는 묻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이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전통 미디어에서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 앞다투어 부정적 논리를 다룬다든지 테슬라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를 가리지 않고 대서특필합니다. 보행자를 무시하고 오토파일럿을 킨 상태에서 등 단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균형 잡힌 미디어라면 통계적으로 테슬라 사고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설명해야 할 테고 오토파일럿이 사고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부분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3분기 판매량에 대한 기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테슬라 공식 발표 숫자를 보시면 분기 최대 생산량에 분기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제 생각에는 4분기는 더 큰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한 기사에서 미디어 캡처 내용만 보셔도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하회한 것처럼 표현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애널리스트 추정치는 최근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면서 군중 심리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들끼리 추정치를 올렸다가 판매량이 추정치를 미스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분기 최대 판매량 기록에도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만드는 언론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에서 하는 표현보다 숫자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통 미디어는 테슬라 편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말입니다. 기업과 미디어 공생관계를 감안했을 때 테슬라가 미디어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테슬라 기사를 볼 때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해석해야 합니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종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나중에 미디어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미디어 보도 사례를 보실까요? 해외는 정말 많고요. 최근 국내에도 있습니다. 국내 메이저 미디어 회사에서 올해 테슬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테슬라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미디어 보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테슬라 구매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보도를 통해 처음 접한 사람들은 테슬라를 나쁜 자동차 회사로 퍼스트 임프레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보도가 제작되고 방영되었던 시점, 테슬라 주가는 $100대 중반,
$200대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몇몇 테슬라 투자자들은 해당 보도를 보고 테슬라를 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투자를 생각했던 신규 투자자들이 해당 보도를 보고 테슬라가 나쁜 회사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결국 괜찮은 가격대에 투자로 연결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말이죠. 최종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3분기 판매량을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 기존 추정치 12만 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번 판매량 숫자는 보수적 잠정치인데 최종 판매량은 10월 말 실적 발표 시 정확히 공개할 것 같습니다. 14만 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차트는 제 테슬라 추정 자동차 판매 대수 대비 잘 나왔고요. 이번 3분기에 최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내년으로 가면서 분기 최대 실적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에는 모델 Y 램프업이 가속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프리몬트 기가 상하이 익스펜션 효과가 더해질 것입니다. 이번 3분기 판매량의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테슬라 자동차 수요에 대한 재확인, 그리고 두 번째, 모델 Y 생산 효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세 번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구조적으로 모델 3가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흑자 구조로 돌아섰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램프업된 모델 Y는 수익성에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3분기 실적에서 더 좋은 퀄리티 흑자를 기록한다면 S&P 500 편입 뉴스는 다시 이슈화 될 것입니다. 물론 S&P 500 편입 이슈는 제 장기 투자 포인트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테슬라는 이번 3분기에도 신차 재고량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수요가 생산을 앞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광고를 통한 판매 촉진보다 생산량에만 집중하면 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드는 만큼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수요는 주기적으로 체크하되 생산 캐파 확장 뉴스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생산 캐파 확장은 프리몬트 공장 확장, 기가 상하이 확장이 당장 두 가지 이슈이고 개별 공장 효율성 개선은 4분기 판매량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공장 캐파 기여는 내년 여름 기가 베를린, 내년 연말 기가 텍사스가 이슈가 될 것입니다. 저는 내년 생산량은 7, 80만 대 정도 봅니다. 테슬라는 2015년 5만 대 회사에서 2020년 약 50만 대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긴 시기열로 보실까요?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는 테슬라가 2030년 2천만 대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2030년 2천만 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테슬라의 현 위치는 불과 여기입니다. 이번 3분기 판매량은 이 큰 그림의 또 하나의 퍼즐 완성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3분기 판매량이 일부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애널리스트 추정치 상단 하회로 보시나요? 아니면 큰 그림에서 또 하나의 건강한 퍼즐 완성으로 보시나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11편 미디어에 버림받은 테슬라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할 것인가? 미디어에 이용당할 것인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